좋습니다. 저번 편에서 보헤미아를 상대로 승리했죠. 일단 금광 지역을 최우선으로 합병 시도합시다. 합병을 완료해야 개발을 통해 이익이 돌아오니까요. 그건 그렇고 추가 외교관과 위신을 주는 왕실 정원을 짓고 싶은데 안타깝게도 수도에만 지을 수 있고 수도가 속한 리벡 시장에는 주석이 없어서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군요. 하지만 프라하 시장이나 크라쿠프 시장에는 주석이 존재합니다. 장터를 통한 무역으로 수입해오는 것도 충분히 방법이겠지만 안타깝게도 시작할 때 돈 없어서 다 부쉈죠. 이럴 때는 폴란드에게 시장 접근 우대권을 요청합시다. 딱히 자국 시장이랄 게 없는 국가가 해당 요청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가능한 모든 국토가 해당 시장으로 이동합니다. 이제 우리도 왕실 정원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엔 돈이 없네요. 금광개발 예약 눌러놨던 거 좀 캔슬 좀 합시다. 브란덴부르크 같은 약소국을 할 때는 당장 이익을 볼 수 있는가 오로지 이것만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때그때 당장 이익을 봐서 그것으로 스노우볼을 굴려야만이 앞으로 대두할 열강들에게 맞설 수 있습니다. 말은 참 쉽죠. 그 판단을 뉴비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솔직히. 덕분에 무자비하게 스노우볼을 굴려야 하는 브란덴부르크는 빈말로도 뉴비 추천 국가는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런 국가를 뉴비 소개 국가로 잡았냐고요? 열강 너무 노잼이야 병에 걸려서 그만. 옛날부터 제 유튜브 보신던 분들은 대충 짐작하시겠지만 제가 좀 괴상한 약소국들을 좋아합니다. 좋아요. 이제 신성 로마 제국 내부에서 천천히 확장을 해도 되겠지만 신성 로마 제국 내부에서 확장 시 적대감이 증폭할 뿐더러 내각도 지금 부족하죠. 오버바이에른에게 선물 줘서 호의 쌓고 콜투함 해줍시다. 오스만을 향해 선전포고 해줍니다. 웬만하면 아무리 오스만이라도 이 타이밍에는 OK에서 7K쯤 굴릴 텐데 동맹이 있다고는 해도 우리가 원정을 하기에는 부담스럽죠. 그런데 우리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선전포고 해놓고 기다리면 오스만 쪽이 굳이 식량 페널티 먹어가면서 일로 옵니다. 왔죠? 오스만 군대가 일로 오면서 병력이 쪼개질 텐데 오버바이에른과 함께 각계격파합시다. 이 게임에서 군대는 식량이 없을 경우 소모가 폭증하는 데다가 사기 충전도 제대로 안 되기에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전쟁 명분 없음의 전쟁 목표는 전투 승리이기에 딱히 오스만 본토에 접근도 안 해도 영토 요구가 됩니다. 르네상스 시대 시작. 각 시대에 진입할 때마다 하나의 시대 중점을 선택할 수 있고 시대 중점은 해당 시대의 한 갈래만 선택할 수 있는 고유 진보를 열어줍니다.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내정을 통한 체급 부풀리기가 곧 군사력인지라 군사 중점은 시대를 막론하고 버려지고요. 행정과 외교 중점이 경쟁합니다. 르네상스의 행정 중점은 근접도 감소와 종교전쟁 명분을 보고 채택하며 외교 중점은 추가 외교관과 워스쿠어 비용 할인을 보고 들어갑니다. 지금은 무슨 소린지 모르겠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면 천천히 알게 되실 겁니다. 좋아요. 연구는 가만히 있자. 일단 극 초반에는 선제 공격 열어주시고 이후 호칭 통합 가겠습니다. 군사 주도권을 올려주는 기술인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선빵치고 들어가기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때리고 들어가도 물량이 계속 채워져서 급격히 가치가 떨어지지만 초반 구간에선 가치가 꽤나 크죠. 좋아요. 오스만이 못 크게 이렇게 둘러 쳐버립시다. 이제 저 지역을 이용해 튀르크 문화로 주문화를 바꿀 겁니다. 각 국가와 문화는 특수한 고유 진보를 가진 경우가 적잖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튀르크는 아나톨리아 베이국 개혁이라 하여 내각을 플러스 1 해주고 정부 개혁을 플러스 1 하여 노코스트로 만들어주는 강력한 정부 개혁이 존재합니다. 좋아요. 그리스 팝들이 주류인 코자엘리 지역에만 속국을 배치하죠. F5 누르고 종속국 생성 버튼입니다. 다른 지역에 속국을 배치하면 튀르크계 민족주의 반란이 속국에 터지는데 속국에서의 민족주의 반란 자체에 문제가 많은 데다가 우리가 진압하기에도 난감한 거리라 골치 엄청 아파집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돈이지 군사력이 아니므로 종속국들에게 군역대나 걸어줍시다. 전쟁에 참전하지 않는 대신에 상납금을 늘립니다. 그건 그렇고 이 친구로도 중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뉴비용 공략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탄국이라 이름 붙은 몽골계 국가에게 모두 첩보망을 배치합시다. 이 친구들은 칭기즈칸의 후예인 만큼 중국과 대초원 지역의 지리를 잘합니다. 첩보망이 40이 될 때마다 지도를 하나씩 훔칠 수 있습니다. 캅차크 초원, 제티수, 중가리아 순으로 지도를 훔쳐주세요. 좋아요. 의회 쿨타임이 완료됐군요. 의회는 5년마다 안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건이 50% 이상의 표를 얻어 통과될 경우 해당하는 버프를 적용하지만 50% 미만일 경우 안정도 마이너스 7을 얻고 패배합니다. 하지만 표 50%를 소비해 국가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특정 영토에 대한 명분을 획득하거나 이래저래 쓸 일이 많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만약 중국을 갈 생각이라면 금장칸국에서 땅 한 칸이라도 뜯어야 합니다. 폴란드와 할리치에게 통행권과 식량 조달권 얻어두고요. 크림반도 쪽에 제노바 속국인 가자리아 공화국에게도 두 가지를 얻어둡니다. 의회 명분은 카파로 획득하세요. 영상에선 이상한 곳 받았는데 아차하고 세이브 꺼내왔어요. 바로 선전포고 들어가줍니다. 금장칸국은 대초원 유목민이자 지상군 기입한 국가로서 내전에 굉장히 취약한 대신에 군사력이 어마어마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정주국가들은 징집병은 당연히 보병인데 저 친구들은 기본 징집병이 정규 기병이랑 스펙이 같고요. 정규 기병 포지션인 군기병은 미쳐 돌아가는 똥파워를 자랑합니다. 당연히 전투를 할 것은 아니고요. 지중해에서 코그 용병 좀 고용합시다. 코그 한 척당 250을 태울 수 있으니 저는 한 척만 고용해도 되겠네요. 용병 대장의 행정 능력치에 따라 용병의 최대 고용 부대가 결정되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우리 본토 쪽 병력도 가능하면 200명에서 400명이 되도록 쪼개시다. 점령전으로 저 녀석들을 정신없게 만들 거예요. 지중해 쪽은 가자리아 공화국의 두 프로빈스로 병력을 미리 수정해 줍시다. 금장칸국은 통행권이 없어서 저쪽에 군대가 접근을 못합니다. 본토 병력은 이제 각 지방의 지방수도로 쪼개어 진격합시다. 지방수도를 점령할 시 그 인근의 모든 프로빈스가 자동 점령됩니다. 좋아요. 이제 카파 상륙부대도 투입합시다.
교전은 철저하게 회피합시다. 전면 후퇴 명령, 즉 백기 버튼을 누르면 즉시 병력의 10%를 잃는 대신에 무적 상태로 후방으로 후퇴합니다. 이를 이용해 금장 칸국의 골치를 아프게 만들고 평화 협상을 위한 10점을 끌어냅시다. 덴마크와 동맹들은 10점 채우기 직전에 부르세요. 괜히 일찍 부르면 칸국이 기병으로 나 때려 부수면서 전투 점수 쭉쭉 헌납합니다. 차가타이 칸국에 접경하고 통행권과 식량 조달권을 가져옵니다. 코그 용병 계약 기간 끝나기 전에 바로 차가타이를 향해 선전포고 걸어버립시다. 중가리아 지도가 필요한데 첩보망 40이 터지지 않길 빌어보죠. 지도를 훔칠 때는 첩보망 40도 문제지만 적대감도 영토 획득처럼 확산하므로 평소에는 무척 주의해야 합니다. 왜 타겟 국가 모르게 훔치는 건데 전세계 국가들이 내가 훔친 걸 다 아는 걸까요? 우리 첩보원이 동네방네 광고라도 하는 걸까요? 그 답은 더 인론 메이커 개발자 요한의 머릿속에만 존재할 것입니다. 아무튼 영겁의 세월이 흘러서 걸어서 도착한 우리의 브란덴부르크 육군들. 하지만 칸국의 정신 나간 군기병을 생각하면 너무나 무섭기만 합니다. 답은 뭐다? 점령전이다.
일단 주변부만 살짝 점령해보면서 적 군대 위치 좀 파악해봅시다. 차가타이 저 녀석들 근장한국과 라이벌이라 통행권 없어서 노려만 보죠. 아군 콜투함에서 절대 오지 않을 덴마크 병력으로 겁준 후에 협상해줍시다. 저쪽이 서부 고비로 이제 중국 권역에 발을 디뎠습니다. 아라곤 조지아 편처럼 직접 정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의 체급은 대원이 아니라 조선의 분산된 병력에도 순식간에 전멸하므로 그냥 얌전히 중화제국 국제조직에나 들어갑시다. 중화제국은 내각 플러스 1을 풀어주고 조공하사금을 주는 등 보너스가 상당합니다. 중화제국 가입은 사실 조건이 꽤 까다롭습니다. 아시아의 수도가 있거나 불교 계통이거나 샤머니즘 계통이거나 모두 해당되지 않아도 가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원나라의 조공국이 되는 거죠. 조공국이라고 겁먹지 마세요. 조공국 관계는 예속국이 일방적으로 파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입만 하고 바로 종속국 파기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사실 진짜 문제는 그보다도 조공국 계약을 위해선 서로 평화 상태여야 한다는 조건이 필요한데 대원이 홍건적의 난으로 정말 숨쉬듯이 전쟁에 휩쓸려서 타이밍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편 중간 영상이 어디로 갔는지 저도 안 보이던데 보헤미아를 향한 처벌전쟁 중입니다. 보헤미아는 엄청나게 강력한 국가로서 끓어오르는 힘을 견디지 못하고 신놈의 소국들 먹방을 진행하다가 적대감이 하늘을 찌르는 경우가 종종 보입니다. 국제조직은 F5 조직 외교 탭, 조직체 탭에서 반국가로 검색하면 보일 수 있고 상단 패널에 등장할 수도 있는데 반국가 동맹으로 선점 보고 시 워스코어를 마이너스 75% 해주는 특수명분으로 들어가니 여차하면 다같이 밀어버립시다.
반대로 내가 적대감이 쌓인 경우에도 처벌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영토를 확보하기 전에 언제나 외교평판 내거 업무를 진행해 적대감을 줄여줍시다. 보헤미아의 프라하를 중심으로 한 체코 지역은 강이 전국토로 흐르기에 수도에서 뻗쳐나오는 지배력이 전국토를 향해 용이하게 닿습니다. 원래는 강지도가 인게임에 숨겨져서 존재했는데 왜 삭제했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티르크 국가의 전용 정부 개혁인 아나톨리아 베이국을 제정합시다. 주류 문화 변경은 게임 규칙에서 지배적, 국가 내 존재, 같은 문화권만 순으로 건드릴 수 있는데 어떤 경우든 안정도 50 얹고 정통성 50을 요구하기에 어느 쪽이든 쉬운 선택은 아닙니다.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며 베이국 개혁으로 내각 플러스 1을 받아서 열심히 병합하는 가운데 분리주의 반란이 신상찮습니다. 이 게임에서 분리주의 반란은 해당 문화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가 무조건 동맹으로서 끌려옵니다. 심지어 당사자가 싫어해도 무조건 끌려와요. 극단적으로 아나톨리아에서 놀다가 몽골 반군 터지잖아요? 중국 원나라가 끌려와서 뒷목 잡는 케이스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널렸습니다. 제 경우에는 보헤미아가 끌려오겠죠? 다행스럽게도 분리주의 반군은 방어자 입장인데다가 동맹도 든든하게 있고 보헤미아가 황제로서 신나게 얻어 터진 뒤에라서 참 다행이네요. 좋아요, 들어갑시다. 분리주의 반란은 워스코어 70을 소비하여 완전 합병 버튼을 쓸 수도 있지만 영토를 일일이 모두 요구하면 웬만하면 완전 합병 버튼보다는 승점이 훨씬 적게 나옵니다. 뭔가 추가적인 요구를 할 생각이라면 고려해볼만 하죠. 물론 그러다가 분리주의 영토 빠뜨리면 곤란해지겠지만요.
승리했습니다. 추가 금강 확보 완료했어요. 구독과 좋아요 주시면 아주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